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 브라운 컬리지 인터내셔널 센터 내 아시아 팀에서 한국과 베트남을 담당하며 사업 개발자로 재직하고 있는 에이미 장이라고 합니다.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캐나다 대학 홍보관과 함께하는 유튜브 실시간 세미나를 통해 조지 브라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정보를 전달하고 또 마지막에 저희가 Q&A 세션을 가질 건데요. 조지 브라운 컬리지 실시간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또 인구가 가장 밀집이 되어 있는 경제무역의 중심지죠.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를 하고 있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사실 캐나다 유학에서로도 선호도가 사실 많이 높아서 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는 작년이죠. 지난 12월에 토론토 야구팀 블루제이스에 합류한 류현진 선수 때문에 아무래도 야구 팬들한테도 좀 더 친근한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지 브라운 컬리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실무 중심 교육기관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가 도심지에 위치한 대학답게 보건, 건축, 디자인, 그리고 요리와 하스피탈리티 산업과 그리고 유아교육 분야로 현지인들이나 국제학생들에게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저희 조지 브라운 컬리지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저희가 약 85% 이상으로 굉장히 강한 이제 취업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지 브라운 컬리지 학생을 고용한 고용주들의 만족도는 보통 91% 이상으로 높이 기록을 하고 있어서 현지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 브라운 컬리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모든 캠퍼스가 토론토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경제무역의 중심지이고 북미에서도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요. 저희 이제 조지 브라운 컬리지가 위치한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대표 기업들이나 증권거래소 그리고 캐나다를 대표하는 5개의 은행들의 헤드쿼터가 다 밀집이 되어 있고 세계적인 호텔 계열사나 레스토랑 그리고 관광 산업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특히나 국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미리 인턴십의 기회나 비단 공부나 학업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여가 생활을 한다든지 문화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많이 가깝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내에 실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실습을 토론토 시청 안에 있는 조지 브라운 컬리지 산하 데이케어 센터에서 실습을 하는 경험을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 비즈니스 학생들 같은 경우는 CN타워 안에 있는 마케팅 팀에서 인턴십을 한다든지 각 산업 분야의 실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전문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각 학부별로 계신 교수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이미 아직도 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이 된다. 사실상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이유 자체가 왜 학교를 가죠?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론 배우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한국에서도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 이론이나 내가 실제 현장과 내가 공부한 거랑의 좀 많은 갭을 느끼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예로 들자면 저희 학교 안에 있는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 저희가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더 셰프스 하우스라는 레스토랑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특정 요리학과 안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 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셰프스 하우스에서 실습을 한다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카페에서 실습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학교 안에 또 웨이브 클리닉이라고 해서 덴탈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청각 테스트 하는 거라든지 노인 케어 하는 거라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환자를
받고 학생들이 실습을 함과 동시에 환자를 실질적으로 받음으로써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닉도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미리 졸업 전에 시행착오를 미리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피드백을 교수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조지 브라운 컬리지의 네 번째 특징으로는 다양한 해외 인턴십의 기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뭐 국제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캐나다에 온 것 자체가 유학으로 온 거고 그런 해외 경험이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 내에서 내가 다른 나라로 또 한 번의 인턴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의 기회들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인터뷰를 하고 통과를 한 학생들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뭐 도메스틱 로컬 학생이나 뭐 한국 국제 학생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많은 학생들이 그런 해외 인턴십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이 원하는 학생을 양성을 하려고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실제 지금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예를 들어 뭐 디자인 과정이라든지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실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들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내가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업데이트된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계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내가 얼마만큼 다룰 수 있는지가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굉장히 큰 성공 요인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캐나다에서의 취업은 대학에서의 좋은 학점만으로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야말로 사실상 내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해봤는지 어떤 경험을 해봤는지에 따라서 그게 실질적으로 취업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네이버 카페에 이미 조지 브라운 컬리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학교를 이미 지원을 했다든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면은 조지 브라운 컬리지 네이버 공식 카페는 꼭 가입을 하셔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말 자잘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미리 입학하기 전에 치러야 되는 반배치고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Q&A에 대한 Q&A가 굉장히 여기 많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조지 브라운 컬리지에서 또 한국 계정으로 최근에 오픈한 GBC 코리아 인스타그램 어카운트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도 미리 손쉽게 뭐 최근 업데이트들을 내 핸드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은 다 네이버 카페로도 다 연동이 돼가지고 또 공지가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특히나 이제 입학 지원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필수적으로 팔로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질문들은 캐나다 대학 홍보관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또 전문 담당자분들께서 상담을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런 많이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픈되어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에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1인 1실로 되어 있고 저희가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제 기숙사 모습인데요. 방 2개짜리 아파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방은 다 도어락이 따로따로 있고요. 각 방은 1인 1실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화장실과 키친만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친구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을 하면서 친구들과 많이 소통하고 되게 굉장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숙사 같은 경우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캐네디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워낙에 캐나다가 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여기 토론토에 와가지고 뭐 룸렌트를 한다든지 뭐 홈스테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고 기숙사를 또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숙사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웨이팅 리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비율은 약 한 17%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적은 편이어서 정말 한 번쯤은 한번 뭐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대학의 기숙사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한 번쯤은 시도해보실 만한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서비스의 대표적인 걸로는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센터가 있죠. 학교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 서비스가 있지만 일단 국제학생으로서 가장 가깝게 이제 보실 부분들이 인터내셔널 센터인 것 같아요. 이 인터내셔널 센터가 또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센터 내에서는 뭐 입학 행정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입학 상담,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어드바이저 분들이 따로 또 계셔서 학과별로 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어드바이저가 따로 계셔서 이분들께서 이제 비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언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워크샵, 뭐 이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취업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캐나다 내에서 취업을 준비를 하실 때 뭐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그런 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내가 이제 꾸며놔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도 필요한 뭐 동아리 관련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보험에 관련된 거라든지 하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튜토링 서비스 제공을 하는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튜토링 서비스 같은 경우 인터내셔널 센터에서는 하지 않아도 튜토링을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학생 서비스 중에 하나로 무료로 튜토링 서비스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그리고 인터내셔널 센터 내에서 뭐 해외 인턴십이나 그 외에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는 국제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맞춤 오리엔테이션을 매 학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학기가 이제 곧 오픈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학교 안에서 뭐 정말 하루 종일 학교 캠퍼스 투어를 같이 하면서 진행하는 학교 캠퍼스 투어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도 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특별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리엔테이션을 또 따로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 맞춤 정보들을 가지고 또 미리 이제 실제 입학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 인포메이션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accessible learning services도 같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입학 상담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뭐 정말 정신 건강을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정말 개인적으로 뭔가 상담이 필요하다 그랬었을 때 그런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또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면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따로 뭐 이메일이나 뭐 버추얼 온라인으로도 따로 상담 서비스를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학생 서비스 중에 하나는 커리어 센터인데요. 저희가 커리어 센터는 취업 정보 지원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업 정보 지원 센터는 저희 각 캠퍼스별로 다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모든 서비스들은 모든 캠퍼스에서 다 동일하게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취업 정보 센터 내에서는 뭘 하냐면 뭐 이력서를 준비하는 거로 도움을 준다든지, 인터뷰 준비, 모의 인터뷰로 실질적으로 같이 연습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취업 박람회나 뭐 취업에 관련된 그런 정말 다양하고 유용한 워크샵들을 지속적으로 오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취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을, 취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모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입학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무조건 커리어 센터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꼭 참여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학기 내에 인턴십이 보통 대부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인턴십을 하려고 해도 무조건 이력서는 필요하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도 무조건 이력서는 필요하고, 그리고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나중에 장학금을 신청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도 레주메 작성은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 커리어 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어떻게 내가 이 한국과 또 캐나다는 굉장히 다르니까요. 그런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커리어 센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 박람회를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1학년부터 가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취업 박람회는 커리어 센터 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스케줄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거를 보고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커리어 센터에서도 그런 SNS를 통해서도 공지를 올리고, 학생들에게 그런 주요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학생 이메일로도 다 공지가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시간이 되고 관심이 있다면은 본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1학년 1학기 때부터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이제 피어 커넥트라는 서비스가 또 있는데요. 피어 커넥트 같은 경우는 동급생끼리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어 커넥트 서비스도 각 캠퍼스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도 현재 온라인으로도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내가 정말 입학을 했는데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학교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이런 뭐 과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내가 뭐 스트레스를 요즘에 너무 많이 받아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런 거라든지 정말 모든 다양한 그런 크고 작은 질문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곳이 퓨어 커넥트예요. 저희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이제 멘토 역할을 하면서 퓨어 코치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신입생들이나 이제 새롭게 학교로 적응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우리 지금 문의를 주고 계신 학생들도, 관심 있는 학생들도 나중에는 퓨어 코치로 또 자원봉사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지 커버가 되는 플랜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우징 정보 제공 서비스도 학교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더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좀 유용한 서비스만 제가 추려서 제가 안내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좀 재밌는 서비스는 세이프워크예요. 세이프워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학교가 보통은 5시면 5시, 6시 정도면 모든 데이타임에 운영이 되는 수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시험 기간이나 내가 어떤 이유로 이제 아니면 뭐 나이스쿨 수업들을 들을 게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학교에 되어 있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세이프워크 그 배너가 다 이제 그 로비에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기다렸다가 내가 만약에 가까운 전철역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했지만 내가 조금 어두워져서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혼자 걸어가기가 무서워요. 그러면은 같이 가까운 전철역이나 버스 스탑까지 같이 걸어가주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세이프워크 서비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을 정말 세세하게 케어를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저희 대학 학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경영학부, 그리고 하스피탈리티와 조리경영학부, 그리고 아트 디자인 앤 IT 계열 학부, 그리고 뭐 건축기술공학 쪽으로 학부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와 유아교육 학부가 같이 있고, 또 보건과학학부로서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오늘 전체 뭐 170개 프로그램 다 볼 수는 없고요. 또 그 안에서도 국제학생한테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약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조금 주요하게 대표적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가지고 있죠. 뭐 회계, 마케팅, 파이낸스, 뭐 인사관리, 국제경영,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대학이 타 대학과 또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조금의 다른 차이점, 어떻게 뭐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사실
2년제보다는 3년제 과정이 훨씬 많아요. 비즈니스에서도. 그래서 이런 3년제 과정 같은 경우는 보통 2학기 정도 코업을 포함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물론 코업을 원치 않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코업을 하지 않고도 3년제 과정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2년제 과정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과정도 코업을 같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상 비즈니스 같은 경우 어떤 일정 기간 내에 어떤 특정한 그런 기술을 습득을 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를 배우고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이제 뭐 인턴십을 한다든지 실습을 한다든지 코업을 한다든지 이런 뭔가 경험이 사실상 없으면은 특별한 경쟁력을 내가 졸업과 동시에 사실상 갖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분야이기도 해요. 제너럴하기 때문에 취업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 코업을 통해서 미리 졸업하기 전에 그 관련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관련된 경험을 미리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턴십 기회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취업까지 연결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또는 직접적으로 그 회사로 취업이 불가능할지라도 그런 인턴십의 기회를 통해서 만난 네트워크나 그런 고용주들이나 선배들을, 그 회사 내에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또 다른 취업의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년제 하면 취업을 할 때 더 좋은 걸 말씀하셨는데, 꼭 3년제이기 때문에 취업할 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분야에 따라서 충분히 2년제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한 과정들이 있고, 또는 3년제를 통해서 그런 심화 과정이나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뭐 2년제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스터디 플랜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커리큘럼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저희 학교는 각 프로그램별로 내가 첫 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각 학기별로 내가 어떤 과목들을 배울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미 웹사이트 상에 공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또는 취업을 했었을 때 어떤 레벨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교과 과정을 통해서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3년제 갔다가 대학으로 편입도 되나요?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이 캐나다 내에서는 한국처럼 그냥 일반 편입 시험만 봐가지고 바로 뭐 편입이 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실제로 공부한 거에 관련돼서만 내가 그런 뭐 과목들을 인정을 받아서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한, 만약에 나중에 3년제든 뭐 2년제 과정이든 공부를 하고 4년제 과정까지 편입을 생각을 한다라고 보셨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오늘 세미나 끝나고 저희 캐나다 대학 홍보관을 통해서 한 번 더 문의를 구체적으로 주시면은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스피탈리티나 조리경영 학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지 브라운 컬리지를 좀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 인터넷 설치도 많이 해보시고 많이 좀 이제 알아보셨으면은 이 분야 쪽, 요리학과나 호텔 관련 쪽이 굉장히 호텔 관련된 쪽으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찾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생 정원 마감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에서 한 27% 정도만 국제학생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학교가 조지 브라운 컬리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대학의 모토 자체가 다양성, 포용성, 평등성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학생들이 캐나다 대학에 왔었을 때 기대하는 그런 학교의 분위기나 커리큘럼 등이 있죠. 그런 실질적인 캐나다 대학을 경험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와서
뭐 50% 이상의 국제학생이고 이런 거는 사실상 원치 않으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각 프로그램별로 국제학생 정원이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0%, 25%, 많아도 30% 이상을 넘지를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인기가 많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학과 마감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특히나 이제 베이킹 앤 패스트리 아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거의 원서 접수하는 날 꼭 지원을 하는 거로 권장을 드릴 정도로 학과 마감이 굉장히 빠른 편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한 학기는 기본적으로 다 실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 학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1년에 3번 신입생을 모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메인 학기 시작이 3월 한 번이잖아요. 네, 조지브라운 컬리지 같은 경우는 조지브라운 컬리지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대학은 9월 학기가 그 1년의 그 학사 일정의 이제 첫 번째가 되는 메인 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외에도 1월 학기, 5월 학기 또 나눠져 가지고 신입생 모집을 하는데 이 부분도 동일하게 뭐 커리큘럼이 달라지거나 뭔가 뭐 스케줄이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똑같이 신입생을 받는 학기들이고 특히나 이제 Hospitality and Culinary Arts 부 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가 3번 오픈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학 플랜을 그런 유학 계획을 하실 때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타리오에서 유일하게 저희 대학이 조지브라운 컬리지가 4년제 조리경영 학사과정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리 관련된 쪽으로 이제 학사까지도 계획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실습뿐만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배우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조지브라운 컬리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체 레스토랑에서 실습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트 디자인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 IT 학부에서는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학과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조지브라운 컬리지의 보석 디자인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 후에 뭐 보석 세공 디자인이나 뭐 리테일 등에서도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가능하고 개인 샵을 뭐 보석 세공이나 뭐 그런 액세서리나 그런 샵을 운영하기 원하는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거 외에도 뭐 패션 디자인 쪽이나 매니지먼트 학과도 도심지답게 전망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국제학생에 대한 정원을 저희가 많이 오픈하진 않지만 뭐 요즘에는 방송 연기 쪽이나 연극과 관련된 그런 예체능 계열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영상 디자인 제작학과, 비디오 디자인 앤 프로덕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요즘 많이 높아졌어요.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입학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영상 제작에 대한 분야가 각광을 받고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학교 프로그램이 지금 비디오 디자인 앤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오픈한 지 한 2015년, 16년 학사 일정에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현재 굉장히 지원율도 많이 높은 편이고요. 학과 마감률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현재에서도 취업 시장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전망이 좋은 학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기술공학 학부도 제가 사실상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토론토의 인구가 많은 만큼 도심 내 뭐 재건축, 신축 개발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물에 관련된 뭐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냉난방 관련된 학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고 지속적으로 전망이 좋은 분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사회복지, 유아교육 학부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채팅창에서도 말씀 주신 분 중에 학생분 중에 한 분께서 유아교육학과 입학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안정적인 취업률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 선호도가 굉장히 안정적인 학과 중에 하나고, 특히나 나중에 뭐 이민이라든지 그런 뭐 취업에 많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유아교육도 학과 마감률이 굉장히 빠른 편이고, 저희가 꾸준히 조지 브라운 컬리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취업률이 거의 90% 이상으로 안정적이고 전망이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다운타운 내에 조지 브라운 컬리지 산하에 이제 있는 데이케어 어린이집 같은 개념이죠. 어린이집이 1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 학기별로 굉장히 특이하게 매 학기별로 실습을 계속적으로 나가는데요. 보통은 학기가 4달씩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2달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첫 번째 2달은 이론적 교내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학기의 나머지 2달은 이제 외부에 나가서 데이케어 센터에 직접 파견이 돼서 실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기별로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에 맞게끔 그런 데이케어 센터에 가서 그런 거를 미리 배운 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해서 내 걸로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간단히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냉난방 학과 졸업하면 어디로 취업하나요? 문의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건축 계열사 같은 경우는 딱 냉난방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크게 있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건축 관련된 걸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회사들로 취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테크니션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유아교육학부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실습이 기본적으로 한 학기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쪽으로도 전망이 좋은 학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과학 쪽으로는 헬스사이언스 그런 학부에서는 저희가 간호학과를 제외한 저희 조지 브라운 컬리지는 간호학과는 국제학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뭐 간호 쪽이라든지 간호사가 된다라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 실제로 공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을 다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입학하기 전에 꼭 한 번쯤은 체크를 해주셔야 돼서, 예를 들어서 뭐 국제학생 같은 경우도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면은 간호사가 될 수 있다라는, 또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술자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시험 치르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공부는 다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취업이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 학교는 현재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국제학생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덴탈, 치기공, 치위생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수긴 하지만 국제학생을 받는 건 굉장히 적은 수긴 하지만 이 학과들도 오픈이 되어는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헬스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나 뭐 피트니스 앤 헬스 프로모션 등 이런 헬스 관련된 뭐 정보 처리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병원 내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실제로 뭐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는 거나 재활치료 같은 쪽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추천드릴 수 있는 학과 중에 하나는 추가적으로 전망이 좋은 학과는 Recreation Management in Gerontology라는 노인들을 위한 그런 Recreation Management를 배울 수 있는 학과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론적인 노인학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사실 고령화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그리고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받은 전문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인력이 더 이제
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노인들을 위한 활동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일반 이론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정신건강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맞춤 활동 플랜들을 플랜들을 짤 수 있게끔 다양한 기관으로 또 취업이 굉장히 용이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취업에 있어서 전망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한테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인기가 많은가요? 이런 질문도 항상 주시는 편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호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프로그램 리스트가 탑 10 프로그램들이에요.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탑 10 프로그램. 저희가 호텔 매니지먼트가 가장 한국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그 외로는 이제 커리너리 매니지먼트나 유아교육, 패션 매니지먼트, 뭐 제과제빵,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관광 경영 쪽,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순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입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입학 조건을 맞추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이제 인기가 많다라기보다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영어 시험은 IELTS, TOEFL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IELTS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나중에 이민을 준비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IELTS 점수가 또 따로 필요하시거든요. 대학 입학을 준비할 때는 아카데믹 모듈로 IELTS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민을 준비하실 때는 보통은 제너럴 모듈로 시험 점수가 필요하게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일반 전문 학사 과정 같은 경우는 IELTS 아카데믹 모듈로 해서 평균 6.0의 점수가 필요하고, 각 스킬 밴드는 5.5 이상이 필요하니까 이 최소 점수는 반드시 미니멈 점수는 꼭 이상 그거를 맞춰주셔야 되고, 준석사나 디그리 과정 같은 경우도 영어 입학 조건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비드-19 이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영어 테스트 중에서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를 이번에 새롭게 이제 영어 입학 조건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리 한국에 계시면서 집에서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실 수 있도록 온라인 테스트를 저희가 지금 현재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나 뭐 IELTS, TOEFL도 지금 현재 홈 에디션으로 해서 뭐 IELTS 인디케이터 아니면 뭐 TOEFL 홈 에디션 해가지고 집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시험 결과도 동일하게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코비드-19 기간 동안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아까 전에 안내드렸던 저희 어학과정 EAP 영어 과정을 통해서 일정 레벨 이상을 이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건부 입학을 통해서 IELTS나 TOEFL 같은 별도의 공인 인증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본과 과정으로 바로 입학 지원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문의 주신 부분 중에 IELTS 밴드 점수가 5.0인 과목이 있는데 오버롤 6.5면 입학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일단 기본적인 미니멈 점수가 안 되면은 그 부분은 본과 지원을 하실 때는 인정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일단 오버롤이 6.5고 한 스킬 밴드가 5.0인 부분이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조금 더 노력하시고 공부하셔서 시험을 다시 한번 치우셔서 본과를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시험 점수를 맞추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그런 스킬 밴드 IELTS나 TOEFL 아니면 듀오링고 영어 결과를 통해서 그 점수가 낮더라도 그 점수를 가지고 저희 어학과정을 조건부 입학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리 영어 점수는 있지만 미리 캐나다에 먼저 들어와서, 물론 당연히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코비드-19 때문에 현재 캐나다로 여행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여행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풀리게 되고 정상화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 정상화의 기준에서는
영어 점수가 있어도 미리 어학 과정을 하시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미리 이제 입학을 준비하실 때 영어 점수는 이 점수는 사실상 말 그대로 그냥 미니멈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난 대학 들어가서 전공 수업을 다 문제없이 들을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미리 아카데믹한 그런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중요하게는 저희가 이제 영어 그러니까 입학을 준비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9월 학기, 1월 학기, 5월 학기 다 입학을 지원하는 시기가 조지 브라운 컬리지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는 9월 학기, 1월 학기, 5월 학기 다 원서 접수를 현재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2022년 이거는 지금 2022년에 대한 스케줄이 지금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데, 2021년 지금 9월 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저희가 12월 14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2022년과 2021년 같은 경우, 2021년에 이제 1월 학기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4월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5월 학기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8월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미리 고려를 하셔가지고 원서 접수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접수 시기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는 캐나다 대학 홍보관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입학 상담은 세미나 끝나고 따로 별도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그 학과별로 학과 프로그램들이 오픈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 조지 브라운 컬리지 웹사이트 상에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지 브라운 컬리지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인터내셔널과 도메스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로 선택을 하시면 이 과정이,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 테크니션 과정이 2020년 9월과 2021년 1월에 오픈이 되어 있는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이 프로그램이 5월 학기에 오픈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웹사이트에서 미리 체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 링크를 참고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캐나다 대학 홍보관을 통해서 별도로 한 번 더 실시간 업데이트된 정보를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실 때 저희는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학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희 이제 applynow.georgiabrown.ca라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디플로마 과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성적표 졸업증명서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다 영문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깨끗하게 스캔해서 또는 PDF 가이가 되어야지 입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하실 때에는 95불 원서 접수비가 필요합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또 캐나다 대학 홍보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올해 말까지는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비가 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영어 입학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인증 점수나 또는 이제 사설 어학원의 패스웨이 과정을 등록했다라는, 저희 조지 브라운 컬리지와 파트너로 되어 있는 사설 어학원의 패스웨이 프로그램 등록했다라는 증빙 레터, 또는 저희 조지 브라운 컬리지 ESL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어 과정을 패스웨이로 진행을 하시는 그런 입학 조건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뭐 게임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연기나 예체능 관련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나 오디션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인 입학 조건을 맞추고, 영어를 포함한 기본적인 입학 조건을 맞추고, 그 이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별도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럴 경우는 일단 원서 접수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는 심사가 시작이 되면 학과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라 라고 연락을 받게 돼요. 그때 연락을 받으실 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하실 때는 지금 포트폴리오 같이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니까, 일단은 영어 조건을 맞추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뭐 구글 드라이브나 웹페이지 그런 링크를 공유를 함으로써 제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아무래도 이제 코비드-19 관련돼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9월 학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또는 뭐 1월 학기가 어떻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현재 뭐 재학생들을 위한, 또는 입학 예정이나 뭐 입학을 희망하는, 조지브라운 컬리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Q&A나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게시판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현재 저희 웹사이트 상에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코비드-19 페이지라고 네모 박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걸 통해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비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학생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피처 스튜던트 저희 인터내셔널 저희 웹페이지에서 인터내셔널 탭을 통해서 네, 여기 뭐 입학에 대한 조건이나 별도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웹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질문을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질문 주시면 시간이 사실 25분 정도 더 경과를 했는데 저희 캐나다 대학 홍보관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데까지 저희가 Q&A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질문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비는 저희가 현재 이제 95불이고요. 접수하실 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2020년 12월까지는 저희가 원서 접수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캐나다 대학 홍보관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은 별도 프로모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95불의 원서 접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학기별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 상담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부분 중에서 듀오링고 내년 9월에 가는 것도 인정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듀오링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언제까지 이게 인정이 된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에 대한 공지는 나온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원서 접수하실 때 듀오링고가 인정이 되는지야 되지 않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현재는 저희가 2021년 9월 학기 같은 경우는 아직 원서 접수가 안 되세요. 아까 잠깐 안내 드렸었던 것처럼 2021년 9월 학기 같은 경우는 올해 2020년 12월 14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이때 가능 여부를 체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 보통 학생들은 뭐 하나요? 방학 기간 중에도 일시간 제한이 되어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공립대학에 풀타임으로 재학을 하고 있는 스터디 퍼밋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비자 신청 없이도 이제 학교 외에서 오프 캠퍼스로 주 20시간까지는 학기 내에 주 20시간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방학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정해져 있는 쉬는 텀이죠. 그럼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는 40시간까지 풀타임으로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뭐 여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토론토가 미국 이제 뉴욕 쪽이랑도 가깝고 굉장히 뭐 나야가라도 당연히 가깝고요. 있기 때문에 미국 여행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 아니면 인턴십을 또 방학을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학 점수와 수학 점수를 충족한 경우에도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보는 건가요? 라고 신무진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네. 일단 먼저 대답은 yes고요. 왜냐하면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반배치고사예요. 그래서 영어 점수를 평가하는 거는 저희가 입학 조건이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평가를 하는 거고,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는 모든 컬리지 프로그램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과목이 무조건 들어있어요. 컬리지 잉글리시라는 영어 과목이 들어있어요. 또는 수학에 대한 과목도
그 학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듣기 위해서 내가 바로 컬리지 레벨의 그 영어나 수학을 들을 수 있는 레벨이 되는지, 또는 그거를 듣기 위해서 기초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 레벨인지를 평가하는 게 플레이스먼트 테스트예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있고 어학 점수가 있고 또 내신으로 수학이 다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수학에 대한 과목이 1학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든지 하면은 영어를 포함해서 수학에 대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까지 입학하기 전에 꼭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시험을 치르지 않으시면은 자동으로 기초 레벨로 배정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 1학기 때 기초 과정을 이수를 하고 2학기 때 졸업을 위한 필수 과정인 뭐 컬리지 잉글리시나 컬리지 레벨의 매스메릭 수학 과목을 또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그 과목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끝까지 공부 끈을 놓지 말고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까지 잘 봐서 바로 1학기부터 컬리지 잉글리시 레벨이나 컬리지 레벨의 매스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 코업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코업 포함 학과 아니더라도 인턴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방학 기간에도 코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코업을 하고자 만약에 일단 그 프로그램 내에서 코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체크가 돼야 할 것이고, 만약에 실습은 만약에 내가 코업이 만약에 없는 학과라 하더라도 내가 인턴십을 하고 싶다 하면은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유롭게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서 인턴을 뽑는다 그러면은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 기회가 오면은 자유롭게 인턴십은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그 프로그램 내에 이미 인턴십이나 코업이라는 그런 학기가 정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학과에서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조언을 받는다든지 그런 회사를 좀 찾아보고 하는 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특히나 방학 기간에는 인턴을 뽑는 회사들이 많은 편이에요. 특히나 토론토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이제 찾아보시고 설치하셔서 인턴십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방송 쪽 학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취업률이나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그 학교 취업이 어렵다고 하던데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방송 쪽 학과도 있어요. 저희가 Acting for Media나 아니면 뭐 Theater Arts 쪽으로 연극 관련된 쪽으로 이제 그런 연기 관련된 전공들이 있고요. 뭐 댄스 퍼포먼스나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그런 미디어 쪽이나 뭐 연극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더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단순하게 한국인이 그쪽에선 취업이 어렵대요 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종에 대한 차별은 절대 인종적으로 뭐 어느 인종이 더 취업이 잘 되고 우리 뭐 한국은 안 되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한국도 마찬가지, 이 분야 자체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기 쪽이나 이런 방송 쪽이나 분야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진출을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느 팀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오디션을 계속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송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꾸준한 노력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송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영상 제작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프로그램들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 디자인 앤 프로덕션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뭐 일반 브로드캐스팅, 텔레비전 이런 학과들로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오디오 사운드 관련된 그런 그런 이제 오디오 관련된 그런 과정으로도 저희가 미디어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양하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쪽 학과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캐나다 대학 홍보관을 통해서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한 입학 조건과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리학과 지원할 예정인데 취업 후 영주권 취득 괜찮을까요? 보통 영주권 취득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 취업 후 영주권 취득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영주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학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사실 상담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영주권에 대한 그런 캐나다 이민법이 계속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미리 뭐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공지가 나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지금 알아보는 정보와 내가 실제 졸업을 하고 진짜 취업을 해서 뭐 1년, 2년 정도의 그런 경력을 쌓은 후에 실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그 시기에 이민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학과만 나오면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요리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꾸준히 좋은 편이고 계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특히나 조지 브라운 컬리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도 졸업생들에 대한 그런 인지도나 피드백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내가 학과를 선택을 하실 때 본인이 진짜 공부하고 싶은 학과를 찾으시길 정말 추천을 드려요. 너무 기본적인 조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갈 때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점수에 맞춘 전공을 선택하거나 점수에 수능 결과에 맞는 그런 대학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저희 조지 브라운 컬리지 입학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조건만 맞으면 지원하시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심사나 이런 부분은 선착순으로 접수한 선착순으로 심사가 되고, 입학 허가가 국제학생이 뭐 제한된 그런 정원까지만 입학 허가를 받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입학에 대한 문은 좀 낮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빨리 신청하고 빨리 입학 조건만 잘 맞추실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본인이 원하는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분야로,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실제 영주권을 따고 나서도 내가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학과를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공부해야지 실질적인 성과도 수업에 대한 성과나 만족도도 높아서 최종적인 취업률로 그런 만족도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받으시기를, 캐나다 대학 홍보관을 통해서나 이제 저희 학교 웹사이트나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가 지금 이제 일단 현재 기준으로도 한번 이민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졸업한 후에 바로 이제 이민에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질문도 많이 주시고 했는데요. 오늘 진행을 한 이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캐나다 대학 홍보관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기타 뭐 학과에 관련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거나 뭐 비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의가 있으시면은 캐나다 대학 홍보관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저희 앞서 말씀드렸었던 저희 조지 브라운 컬리지 공식 네이버 카페나 저희 인스타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체크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지 브라운 컬리지 입학 설명회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로 뵙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